그 키워드 체크 보시면 요 작품은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성숙이라는 측면들도 좀 있겠지만 그 외에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들도 아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대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근현대사라고 부른다면 6.25 전쟁, 그 다음에 독재 정권, 그 다음 산업화를 다 겪어온 세대들이 있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6.25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살아왔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축복받은 세대이기는 해. 올림픽 이후부터 좀 자라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IMF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았던 세대는 아니고 우리 세대는 많이 받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찬란한 영광 위에 살았던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지?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는 카메라 워커 박완서 작품으로 봤을 때 내가 썩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말투가 영 조금 박완서스럽진 않아서. 근데 박완서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 근현대사의 모습을 진짜 하나하나의 어떤 구절 안에 이렇게 담아내긴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작품들을 좀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요쪽 시기의 작품이 약간은 좀 투박한 면모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해.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읽는다면 어쨌든 상징적 의미가 날카롭게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분들 조금씩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현실 비판적이라는 게 요거는 이제 근현대, 그러니까 현대사로 보시면 되겠죠. 알겠지? 산업화랑 관련 있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이때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여기서 중심으로 나타나는 건 나와 여기 나와 있는 조카의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갔지? 그 다음에 전쟁의 상처 극복이라는 것은 나하고 어머니가 겪었던 어떤 그 상처의 이미지를 조카한테 이입시켜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데 조카도 어쨌든 이 세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요. 요거를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전후세, 그러니까 전쟁기 동안의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갈등 관계를 극복하는 작품들이 뭐 임초로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김원이나 임초로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이 수능에 나올 때 난이도가 다 높았어. 이해가 안 나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해도가 높아지면 문제를 맞출 확률도 높아져.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전쟁 상처 극복 뒤에 이제 제목에 의미가 있는데 요 카메라하고 워커는 서로 대조된다고 볼 필요가 있겠죠. 이해가 지금 카메라 배웠을 거니까 카메라는 어떤 상징성을 지녀? 나를 중심으로 놓고 봐야 돼. 이해가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조카에 대한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현실의 수능? 됐죠? 뭔가 물질적인 것에 대한 뭐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나? 그 다음 조카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였죠? 표정들이 뭐 저기 공부를 안 하는 표정 처음 듣나? 학교 수업 안 했나? 했잖아. 안 했어? 안 했어? 잠깐 한 반이 어디야? 네, 질문 뭐였어요? 둘만 했구나. 그럼 나머지는 진도가 안 나갔어? 질문 뭐였어요? 하고 있어? 하고 있는 반 손 들어봐. 그럼 나머지는 진도 언제 나가? 2주 남은 거 아니야 넷이? 그지? 열정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 잠깐만 그럼 이거 근데 이거 지문 하나 하면 끝이에요. 그 쌤 지문. 그 선생님이? 그럼 너희는 언제 공부를 해? 지금도 늦게 나가는 애들은? 그랬구나.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설명을 할게 그냥. 이해갔죠? 이따 설명할게 이따. 지금은 어려워. 자, 질문 뭐였어요? 조카 입장에서 카메라는 뭐죠? 카메라 거부감 드는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강요당한 삶, 그러니까 강요하는 삶의 어떤 의미, 그러니까 나의 삶보다는 타인이 나한테 강요하는 게 되고 반대가 이제 워커죠. 그지? 그러니까 이 워커라는 것을 봤을 때 자기 조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조카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주체적인 삶을 끌어나가려는 하나의 의지, 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 잠깐 볼게요. 처음에 70년대 산업화 시기야. 이게 70년대 산업화 시기니까 이때는 60년대 새마을 운동 이후에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촌양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많아지게 되면 노동자가 엄청 많아지게 되거든. 그럼 노동자가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노동의 수요가 높아지니까 노동자를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 이해가니? 그러니까 노동자 인권이라는 것도 무시당할 때고 이게 이제 80년대 넘어오면서 전태일이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노동자의 그렇죠. 몸의 물질 이런 어떤 사람 때문에 노동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변하긴 했지만 그하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 자체가 바뀌진 않아. 이해갔니?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서울과 영동고속도로 현상 현장이 되게 뒷부분에 결과 쪽에 나올 거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그 다음 6.25 전쟁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의 나야 이거. 이해갔지? 앞부분은 나에 대한 이야기고 산업사회 시대의 어떤 문제점은 나와 조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 이해갔나? 그걸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걸 좀 봐야 될 거고요. 상징적 소재는 당연히 카메라 워커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해갔지?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인한 인물의 상처와 피해의식을 1인칭 서술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런 피해의식이라든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뭐 트라우마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물림해주기 싫은 거야. 이해갔니?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강요하는 형태로 가게 되지. 이해갔지?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갔니? 자, 뒤로 한번 넘겨볼게. 이해와 감상.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6.25 전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아픔을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아픔인데 밑줄 한번 쳐볼래요? 6.25 사회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아픔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생각보다 많아. 이해가 안 나가? 예를 든다면 상위군이라고 하죠. 전쟁을 통해서 내가 몸을 다쳤어. 너희 순환이대처럼. 이해갔니? 순환이대 보면 만두하고 진수가 나오잖아. 알아요 순환이대는? 몰라요? 그거 빼고 얘기합시다. 뭘로 설명하지 그럼? 하여튼간 뭐 그래. 오케이? 알아서 잘 이해하세요. 그 다음 여기에서의 아픔과 상처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나타나진 않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상처. 예를 든다면 6.25 전쟁 때는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거나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다 죽어. 이해갔니? 그러니까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밖에 없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삶이라는 게 되게 힘드니까 남들한테 뭔가 의지하려는 어떤 태도들을 많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미래가 긍정적으로 안 보이겠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나는 6.25 전쟁에서 친오빠 올케를 잃고 조카 훈이를 친아들처럼 키운다. 나는 오빠를 잃은 경험 때문에 훈이 안정된 삶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나?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자신의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나와 훈이는 문과와 이과 진로 선택의 취업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줘. 오빠는 이제 사회주의를 하거든요.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지식인들이고 문과 쪽 계통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이 인물은 훈이에게 문과 이과의 진로를 선택할 때 오빠의 영향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로라는 측면에서 이과가 더 좋겠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오빠가 문과 쪽이었어 사회주의를 해 그런 삶과는 멀리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해갔나요? 자, 겪는다. 이는 자칫 단순한 세대 간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지만 요거야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바로 요게 있다는 거야. 됐나? 그 다음 또 하나는 요거. 이해갔지? 요 앞부분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 뒷부분은 이과 쪽의 진로를 강요하고 그 삶을 살았던 요 조카 훈이. 이해갔지? 그 이후의 삶의 모습에서 같이 나타나.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좀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작가는 이로 인해 빚어진 문제점을 가족에 대한 애정과 삶에 대한 애착을 담아 표현하고 있다. 됐지? 요렇게. 또한 제목 카메라 워커에서 카메라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상징하는 거고요. 나의 의식을 반영하는 게 더 크고요. 워커는 고된 노동 현장에 놓여있는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됐지? 이 삶은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는 경우이고 그냥 훈이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삶의 모습이야. 됐니? 잘 살 수 있다 할 때 띄어쓰기 적었어요. 요거는 띄워줘야 되네. 그러네. 잘 살 수 있다. 이해갔니? 잘 살 수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허상을 보여준다. 그 다음 밑에 발단, 전기, 요건 좀 이따가 저희 본문 하면서 가보시면 되고. 요.
여기 볼게요. 오빠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훈이한테 나는 고모야. 이해 갔나요? 고모. 그 다음 요 할머니. 나한테는 엄마. 이해 갔나? 훈이한테는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고. 전재훈이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상처를 공유하고 있어. 나와 할머니는. 그러니까 내가 훈이를 훈육하는 또는 교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할머니는 동조를 하게 되는 거지. 이해 갔죠? 그 다음 이 훈이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해 못해. 경험 못했으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강요하고요. 나의 생각에 동요하지 않으면서 수능을 그냥 따라오는 거야.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제 뒤에다가 그 선우의 불꽃이라는 걸 줬는데 그 불꽃을 준 이유는 뭐냐면 넘겨보지 않아도 돼. 그냥 얘기만 들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학 작품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좀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삶의 성숙도가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삶의 경험치야. 이해가니까 우리가 뭐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삶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문학을 잘 못한다고 하거든요. 개념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고 뭐 의윤법, 지율법 모르는 거 무식한 거고 이해가니까 그건 제외하고 우리가 문학 작품의 특정 구절을 이해했을 때 정서 태도를 진짜 이해 못한 애들이 있어. 이해갔니? 여기에 태도나 정서나 이 사람의 이해도를 바라는 것은 진짜 역사적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쌓여야 돼. 요거 안 쌓이잖아? 그럼 너희들 수능 때까지 가서든 고등학교 2학년 문학에 가서든 계속 물하게 될 거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 경험치를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요 인물들에 좀 한번 빠져봐. 이해갔나? 내가 6.25 전쟁 때 오빠가 없이 살았을 땐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럼 어떤 삶을 강요할까? 그럼 그런 말투부터 시작해서 한번 좀 보면 나머지 문학작품 풀어가는 게 쉽고 그게 만약에 되면 그 다음부터 배경만 쌓으면 돼. 이해갔니? 잠깐만 너희는 그냥 뒤로 넘기지 말고 내가 그냥 하나만 보여줄게. 그냥 보기만 해요. 잘 들어요. 잘 봐. 학교에서 문제를 낸단 말이지. 어떻게? 이만큼을 딱 잘라내는 거야. 이해갔니?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제시문과 비교하시오. 우리는 벌써 다 읽었으니까 좀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껍질 속에 몸을 오므리고 두더지처럼 태양빛을 꺼리고 살았어요. 됐나요?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있었던 거야.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그냥 생존에만 목적이 있었던 거야. 자, 그럼 아까 얘기했을 때 카메라 워커에서 이 카메라를 강조했던 사람은 뭐야? 오빠가 죽었잖아, 전쟁으로.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 갔나? 그냥 살아남는 게 중요해. 야, 삶의 옳고 그르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살아남으면 돼. 자, 그래서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있었다고 본 거죠. 마치 돌멩이처럼 결국 너는 살아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살아본 일이 없다면 죽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살아본 일이 없이 죽는다는 것. 아니 죽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포의 감정을 힘을었다. 현은 이뤄져가는 생명의 힘을 돋우어 이 공포의 감정에 반발했다. 이 공포의 감정은 뭐야? 공포의 감정은? 그래 요렇게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있어 왔던 삶. 얘 어떻게 살았냐면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자식이 사회와 관련된 운동을 해. 그러다 죽어. 이해가 안 돼? 그럼 할아버지 머릿속에 뭐만 있는 거야? 손자만은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손자를 군대까지 보내지 않아. 그래서 뭐 혼자 막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얘를 살게 만들어. 얘도 할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살아. 뜻에 따라서.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난 어디에 있었던 거야? 껍질에 있었던 거야. 아 그럼 난 이제부터 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달으면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 다만 뭐만 바뀌는 거야? 단어만 바뀌는 거야. 어휘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어. 그것만 판단하면 문제가 엄청 쉬워져. 이해가 안 나요? 그런 느낌을 이 작품에서 한번 받아주시면 아마 조금은 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봐요. 현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내만을 위해 살아가요. 아들을 잃고 고노이는 젊은 여자를 재치로 맞아들였고 며느리인 현이 어머니에게는 현을 놓아두고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하라고 말한다. 현의 어머니 현을 키우며 홀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현 어머니들도 농사를 짓고 진학도 포기, 2년 뒤 어머니가 일본 유학, 일본에서 공부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진주만 기술, 이거 전쟁이잖아. 이해가 안 그걸 다 겪는 거야 이렇게. 됐나? 그래서 그 전쟁을 막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아들을 잃었잖아. 목숨만 지키기 위해서 진짜 막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장면인 거야.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읽어내면 좀 이따 구절 분석할 때 의미가 좀 들어올 겁니다.
알겠니? 그럼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럼 앞으로 쭉 넘어오자 이제. 자습서를 가지고 이제 내용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자습서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어렵진 않으니까 좀 잘 이해하시고 학교에서는 아마 좀 간단하게 수업을 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읽고만 넘어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를 좀 해주면서 비교를 좀 하면서 감상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좀 읽어야 돼. 여기 안 갖고 온 친구가 여기 하나? 3명이구나. 갑자기 많은 거지. 셋. 하나씩 받아봤네. 주고 너 갖고 뒤에 셋 명 주는 나머지 다 받는 거지, 그지? 네. 자, 그럼 한번 보자. 됐어? 세부 됐어? 돼? 됐냐?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자, 봐. 카메라 워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알았니? 나는 6.25 전쟁군인의 오빠 부부를 잃었으니까 여기에 바로 전쟁군이란 상처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냥 전쟁군이란 상처. 오빠가 죽으면 당연히 상처 있는 거죠. 됐나요?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의 나이에 갓난 아기인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돼. 됐죠? 요런 것도 뭐가 되는 거지?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의 나이에 갓난 아기 조카를 키운다라는 거 그냥 키우는 것만이 아니야. 이게 전쟁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인 거야. 이해 갔나요?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 뭐야?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산다라는 얘기는 요거죠. 피란을 가게 된 현실적인 이유라고 보기도 하면 되지만 또 하나는 목숨을 구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 갔나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피라는 동그라미 치고요. 피란과 관련 있는 한자성어가 있어. 남부여대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남부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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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이 뜻이야. 이게 피란을 간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지만 여전히 조카 훈이를 친자식처럼 여긴다.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보이죠?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란다. 이것도 바로 뭐 때문에? 전쟁을 겪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 거야. 이해 갔나? 전쟁을 직접 겪다 보니까 목숨 위태한 것도 많이 겪게 되고. 이해 갔나? 그러니까 삶을 안정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지. 됐나? 나는 훈이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애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등이 이제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하는 거지. 그래서 발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야?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거잖아. 이런 게 바로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거야. 이해 갔나? 나중에 너희도 자식 나면 이 삶에 깊게 관여하면 이 갈등이 심해져.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야 돼. 이해 갔나? 난 근데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깊게는 관여하지만 그냥 살짝 이렇게 다리만 얹어놓고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사는 거야. 자, 그냥 갑시다. 자, 전개 갑시다. 전개.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나한테 아무 상의도 안 했어. 됐지?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은 우선 요걸로 볼 수 있는데 자, 밑에 잠깐 보자.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하는 게 서운했고요. 이게 1번이고 어머니는 오빠가 전문학교의 문과였다는 것만으로도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하는 거야. 이해가 안 나가? 덮어놓고 싫어했다는 건 뭐야? 문과 자체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잖아. 이해가 안 나? 그럼 오빠가 문과를 했다는 건 뭐냐면 6.25 전쟁 때라고 한다면 40년대, 30년대 이런 쪽이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그때 문과에서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이해갔지?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게 근대화 일본 때문이잖아. 그러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갖고 있었어. 왜? 중세 봉건제부터 지주가 갖고 있는 재산을 노비들은 가질 수가 없었고 항상 피해를 받았잖아. 그럼 사회주의가 세상에 퍼지잖아. 그 재산이 공평하게 나눠지는 거야. 이해가 안 나? 그러다 보니까 변질돼서 북한 같은 경우나 소련이 생겼지만 원래 사회주의는 긍정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자유주의나 이런 자본주의가 승리를 하면서 사회주의는 뭐가 된 거야? 좌익이 돼버린 거야. 이해가 안 가? 우리가 보통 긍정일 때는 우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안 좋은 건 좌자를 많이 써요. 좌천대다. 좌익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어머니가 문과를 싫어한 이유는 바로 오빠 때문이야. 왜?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삶의 모습이 요 딸한테도 고스란히 넘어오게 되고 그것이 요 훈이에 대한 어떤 애착으로 가는 거야.
생명예차. 그래도 나는 훈이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지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잘 봐. 반드시 장래 문학지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때 당시에 이제 문학 쪽에 가는 사람들이 다 철학이나 이쪽 계통이 다 같은 거니까.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혜, 미리, 알겠니? 법을 먹고 있었다. 됐죠? 아들처럼 되는 거. 너 윤동주 알아요? 윤동주? 윤동주가 어디에 진학하려고 그랬어? 문과에 진학하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막 뜯어말립니다. 문과 같은 데를 뭐하러 가냐? 이해가 안 나? 그래서 걔가 설득을 해, 윤동주가. 아, 저 문과 가서요, 법대 가려고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법대를 간다고 해놓고 어디로 간 거야? 문과에 문학을 지망을 해. 이해가 안 돼? 이런 것들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것과 연결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기억 잘해놓고 계셔야 돼. 응? 자, 그 다음.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건 어머니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야. 문과를 보내겠다는 뜻이 아니야. 어머니는 문과라는 말만 들으면 지레 짐작을 하잖아. 박원서의 황혼이라는 작품이나 나중에 겨울나들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6.25 전쟁 때 자식을 잃고 나서 그 충격 때문에 항상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할머니도 있어. 그러니까 박완서는 이런 걸 직접 목격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나는 우선 어머니한테 엄마 걱정하지 마. 문과를 간다고 무조건 문학하는 거 아니야. 오빠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위로하는 거야. 이해갔지? 자, 그 다음. 어머니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되는 일에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해갔니? 그래서 어머니를 좀 안정시키려고 한 거야. 이해갔니?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를 보이죠?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두려움을 느낀 거지. 그러니까 엄마보다는 내가 약간 이성적으로 대처를 한 것 뿐이지 실제 내 마음속도 엄마랑 똑같은 거야. 뭔 느낌인지 알아? 이해 갔나요? 예.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처럼 설명을 좀 안 해주기 때문에 잘 들었다가 문제 풀 때 적용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지? 왜냐하면 첫 번째 소설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하기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바쁘셔. 이해가 아닌 행정 업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카메라 워커는 고등학교 문학에도 많이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야. 알겠니?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바로잡아버리다 마음먹었다. 됐니? 네. 나는 학교에 요 바로잡는다라는 건 훈이야.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께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냥 한 거야. 이해갔죠? 의견 묻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이 순서 문제는 나중에 일치 문제 잘 알아야지.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훈이를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겠지. 내 맘대로 결정을 해버렸잖아. 그지? 중언부언 별표야. 뜻 잘 생각해.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 이해갔지? 중언부언 하면서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이해갔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다. 그 다음에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좀 더 노파심이 많아. 이해갔니? 미래에 대한 어떤 조심성이 많고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삶의 태도가 대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알겠지? 삶의 태도에 대한 대조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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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제시야.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했어. 그 다음에 시선 같은 걸 통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비언어적 표현이다. 이해갔나? 간접적 제시, 비언어적 표현. 나를 쏘아보았다. 반항하는 거죠. 훈아, 너희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데 요 대는 아이지? 들은 거 다른 사람이 들은 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물결 공장이 많이 몇 년대 알려주는 거야? 70년대. 이해가 안 나니까 산업화가 시작된 거. 70년대에 산업화.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넌 큰 기업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 풀릴 수 있겠지만 요거야. 상대는 뭐 하는 거? 상업 관련된 길지. 장사는. 법대. 풀릴 수 있지만 요거지.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단. 요거죠. 폄훼하는 거야. 까딱하단.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가 꼭 알맞지. 자, 요거 문학이나 철학하는 건 아까 잠깐 얘기했었잖아. 오빠의 삶이라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거고 요것도 그때 70년대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갔나? 자, 아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 이게 파란색이야. 요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죠. 사람 왜 살아? 뭐 이런 게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지? 아니면 돈은 왜 버냐? 뭐 이런 생각 말이야. 오늘 고깃국을 먹으면 내일은 갈비찜 먹을 궁리를 하면 돼. 야,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이타적인 삶이겠죠? 요거를 이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그죠? 실존적이고 성찰적이고 사색적인 어떤 모습을 담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밌게 요거는 뭐야? 현실 지향적인 거 또는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갔지? 뭐 덧붙인다면 현실 지향 옆에다가 물질적 삶의 태도 이런 거 됐니? 물질 지향 이렇게 됐죠? 그래서 파란색은 현실 지향 물질적, 노란색은 실존적, 성찰적, 사색적 이런 느낌의 삶입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학 가면 뭐 하는 거야 이제? 데모하고 다니는 거야. 뭔 느낌이냐?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 갔나요? 그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겠죠. 안정된 삶을 살 수 없겠죠. 이해 갔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우리 지금 정치인들이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마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민주화 세대. 이해 갔니? 그래서 뭐 386 세대. 뭐 이런 애들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쪽의 사람들로 보시면 돼요. 70년대니까. 됐죠? 뭐 70년 초반이니까 뭐 나도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그지? 그런 시대인 거야. 요 70년대 이런 부분이 바로 뭘 만든 거지? 한강의 기적. 들어봤죠? 한강의 기적은 들어봤어? 그래.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이해 가셔? 돼? 네. 대답하시는겨? 돼?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사람 버리고 마는 거자. 생각이 빗나간다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해 갔나? 내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파란색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노란색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자꾸 빗나가잖아? 그럼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이해 갔나요? 자, 어떻거든 너는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이걸 뭐라고 불러? 소시민적 삶이야. 이해 갔냐? 소시민적 삶. 소시민적 삶. 소시민적 삶. 소시민적 삶. 소시민적 삶. 돼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는 토마토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 바로 뭐야?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하는 사람. 이해 갔나?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하는 사람.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하는 사람. 이런 거 묵는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저번에 얘기했었잖아. 누가? 학교에서 외부시 안 낸다고 그랬지. 외부 작품 안 낸다고 그랬었죠. 아니? 말씀을 이렇게 하셨었잖아. 그래 내가 따로 외부 작품을 여러 건 안 준 거야. 지금 외부 작품을 준 거는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걸 준 거야. 알아듣겠지?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돼. 외부 작품 나오면 그때 가서 문제 잘 풀시면 돼. 이해가 안 돼? 어차피 내가 얘기 다 해주니까. 오케이? 요것도 이제 보여주긴 할 겁니다. 다음 시간 시험 볼 거잖아. 그러면 카메라 워커를 갖다 놓고 연결된 외부시는 주긴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은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됐나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수준에 너희들의 수준을 좀 맞춰. 알겠죠? 언제까지 어리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식 수준을 좀 높여주셔야 돼. 알긴 작품 읽어가면서 어휘도 좀 어려운 어휘도 쓰고. 오케이? 아까 소시민 같은 단어도 쓰고. 자, 넘겨볼게. 자,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됐나? 그러니까 얘도 이제 짐작을 하고 있겠죠? 집에 살면서 어떤 가정사가 있었는지 아니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라고 물어봤잖아.
훈이가 내 말의 중턱을 딱 자르며 푸듯이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 더 그랬다. 대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인 거잖아. 그러니까 세대에 대한 교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 단절돼 있는 거야. 이해갔니?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운 소리를 간곡. 중요한 단어야. 간곡. 단곡.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분홍색으로. 대체 이런 것들은 아마 너희들이 단어 정도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걸 표시한 것 뿐이야. 알겠니까? 그건 너희 수준에서 표시를 해야 돼. 알겠니까? 이 간곡이란 단어도 좀 알아둬야 되겠지. 저번에 한 번은 간곡과 완곡의 뜻을 헷갈렸던 친구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자가 나오는 게 간곡, 완곡, 곡진. 요 세 개의 단어 정도는 찾아서 정리를 해두세요. 알겠지? 많이 나오는 단어야. 간곡, 완곡, 곡진. 알겠지? 다 다른 뜻입니다. 자,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가로 묶어줄게. 됐나요? 요게 전적자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있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 한계는 뭐야?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하지만 독자는 그것 때문에 상상력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이해갔나? 1인칭 시점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으니까 기록 잘 해주셔야 돼요. 잘 쫓아오셔야 돼요. 집중력. 다 적었지? 두 가지 장점하고 단점. 요금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감동했는지 귀찮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됐나요? 나의 입장이야. 잘 다녔다는 거.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훈이한테는 적성에 안 맞는 것이. 그지? 내 입장에선 잘 다닌 건데 이 훈이 입장에서는 내적 갈등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야.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을 했고요. 재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습니다. 이해갔나요? 3대 삼류대학 토목과 밑줄 칠게요. 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건 어느 과에서 담당해? 건축학과가 아니라 토목과야. 이해가니? 도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토목과를 가게 되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만드는 데 있죠? 다 그쪽으로 배정이 돼요. 이해갔니? 그래서 그런 거 건축공학과는 이제 건물 짓는 거잖아. 그래서 토목과라는 게 70년대 상황은 좀 맞아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목과에 가서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그 노동자야. 어떻게 본다면. 자, 그래서 하여튼 참고로 보시면 돼. 됐지? 자, 훈이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 간 오선, 데모, 휴교, 조기 방학의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됐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 70년대, 80년대 넘어가는 상태겠죠? 70년대라면 대통령이 누구야? 박정희. 80년대가 되면 전두환. 요게 그 시기죠. 이해갔나요? 네. 자, 그래 사건의 흐름이 좀 빠르다라는 거 느껴질 수 있겠죠. 이해갔니? 사건의 흐름이 좀 빠르다.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요약적 제시.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그런데 휩쓸릴까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이르고 했다. 행여 그런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을 안 해도 기술자란 말이야.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 알지? 자,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건 뭐야? 먹고 사는 문제, 돈을 벌 수 있는 문제. 아까 말했던 그렇지. 현실 지향적인 삶의 태도. 됐나? 그래서 이거를 소시민적 삶의 태도라고 기억하면 돼. 소시민적 삶의 태도. 소시민적 삶의 태도. 그러고는 혹시 게임에 빠져서라도 그런 데는 어디야? 그런 데는 여기. 됐나요? 데모하고 요런 데. 다시 말하면 앞에 거 요거 이미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사람 왜 사냐? 돈은 왜 버냐? 뭐 이런 것들. 이해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고는 혹시 깨매빠 그런데 끼어서 졸업 후 취직도 못하고 일세 망치기 13이라고 공가를 쳤고 너는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섹시 얻어 일요일엔 카메라 보이죠? 안정된 생활 요런 화살표 치시면 돼. 그 다음에 일요일마다 카메라를 메고 동부에는 야외로 놀러 다니는 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사는 거야. 안정된 삶.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꿈 이런 거 아니야? 그지? 돈 좀 많이 벌고, 그죠? 주말 같은 데 가면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설교했다. 훈이는 한 번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지만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한 듯한 시선 표시하면 되겠죠? 아까 똑같아. 간접적 제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러면 나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딴전을 보며 짓거려댔다. 나는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꽤나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했었나 보다. 보이죠? 그러니까 뭐야?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얘기는 분명히 어떤 삶이 진정한 삶인 건 아는 거야. 됐나? 하지만 전쟁의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를 지니게 된 거지. 이해간다? 이거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표시하면 되겠다. 꽤나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했었나 보다. 대학교 졸업반 때 나는 돈의 여유가 좀 생긴 김에 훈이에게 카메라 하나 사주고 싶어 의향을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는 말이 고모,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태도의 반대죠. 이해갔니?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요건 뭐냐면 고모의 강요된 삶에 대한 거부. 이해갔나? 고모의 강요된 삶에 대한 거부. 고모의 강요된 삶에 대한 거부. 자, 이가 갈려. 생전 그런 건 안 가질 거야.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하고 입대했지만 곧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질 않았다. 막상 취직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식으로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출신의 문화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게 우선 나로서는 적잖이 속상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사회문화는 어디에 많이 갔단 말이지? 이과 쪽에 많이 걸리는. 됐나? 뭐 요즘 말하는 뭐 이대에 몰리는 현상일 수도 있을 거야. 의대. 이해갔죠? 이제 그런 것처럼 시대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그런 문제에 나를 원망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안 보였다는 거다.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떨어졌다. 어떤 곳엔 아예 서류 심사부터 낙방을 시키는 걸 보면 대학교 성적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다.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은 없다.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그 다음에 공일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랬을 뿐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지 않았다. 밑줄 칠게요. 요건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잘 봐.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대기업 붙여서 그냥 낙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지. 옆에다 쓸게요. 사회구조적 모순. 사회구조적 모순이라고 불러 이런 걸.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그 사회의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갔나요? 그래서 너희들 잘 봐야 돼. 자, 사회구조적 모순이야. 진짜 열심히 사는 노동자가 있어. 이해갔지? 이 사람들은 이 사회구조적 모순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그냥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소시민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이해갔니? 노동자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돼. 되니 그 재산을 쌓고 싶어 해.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소시민이 될 수 있어. 알았지?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의지대로. 이해갔나? 자신이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소시민이 아니야. 이해갔나? 소시민들은 바로 뭐 하는 거야? 현실에 순응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 얻으려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인물 군상들을 말하는 거야. 소시민이다. 알겠죠? 좀 개념이 어려워요? 소시민의 개념이 좀 어려우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노동자가 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제도 같은 것 때문이야. 이해가니? 그래 여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해갔니?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지. 이 사회를 벗어나든 아니면 똑같이 살아야 돼. 뇌물 주면서. 이해갔지? 이제 가봅시다. 다 적었지?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진 않았다. 취직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단어 보이죠? 치르니 치루다 아니여.
치르다야. 보러 가기도 보러 가기로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2년 가까이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다. 이거는 이제 주체적 삶을 자기가 좀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거야. 이해 갔나요? 이때 해외 취업이 또 많았어. 오케이? 네, 해외 취업 많아서 그때 해외로 나가서 뭐 일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좀 많았고요. 자, 그다음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째째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서요? 이거 그냥 개인적 문제. 요거는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모 입장에서는 오빠가 죽었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상흔 때문에 얘를 진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게 하는데 얘는 그걸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이해갔니? 예, 그 책임감을 또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외국이 그동안에 이제 해외 취업이라는 게 뭐 좋은 나라가 아니야. 이해갔나? 그러니까 안 좋은 나라 같은 데 좀 가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옛날에 브라질 같은 데 가서 농사 지으면 돈 준다고 그랬었어. 그 나라에서. 이해갔니? 그런 시대도 있었던 거지. 자, 그다음 밑에 가볼게.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요거. 됐나? 마치 두 가지 이유 외에 딴 이유란 있을 수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멋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연실세. 진짜 아연실세.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데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담. 됐지? 그 내면 세계를 드러냈죠. 제가 잘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1번.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 2번.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훈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건 요거였던 거야. 됐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 거. 이해갔지? 그래서 훈이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한 거니까 나도 나다름대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문득 이 녀석 치닥거리의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 자, 밑줄 칠게요. 이 녀석의 치닥거리의 구역질 같은 걸 느꼈다? 뭐야? 그렇지. 훈이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야. 나도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었고요. 그 시련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 표시할게요. 평정을 가장했다. 가장은 뭐야?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이해 갔나? 거짓으로 꾸미는 거. 내면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 거야.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아. 그리고 취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통역했던 것 같다. 방법을 좀 바꾸어. 요거 표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당시의 사회상. 됐나요? 당시의 사회상이야. 당시의 사회상. 됐죠? 이런 때가 좀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님이 조금 이제 권력이 있으셨던 분인데 우리 이모가 취직을 못해서 대학의 사무원 그걸로 이제 취직을 시켜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어렸을 때 들으면서 아 세상이 그렇구나라고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 이해가 안 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일상이었던 것 같아. 이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사. 학교 선생님이 되는데 돈이 있으면 되는 거야. 돈을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주거나 뭐 2천만 원 줘서 뭐 담을 좀 바꿔준다든지 뭐 경비실을 좀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취직이 가능했던. 얘가 요런 땐 거지. 그 지금부터 몇 년 돼? 한 30년 전, 20년 전, 뭐 요런 느낌이지, 그지? 그런 경우고. 우리 이모가 그렇게 됐을 땐 내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막 그랬을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들으면 이제 뭐 요런 것도 있었던 때죠. 되게 심각해, 많아.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또 부정적인 사회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부정적이고 불공정한 이제 그런 사회에. 됐어? 그런 사회 모습이지. 자, 돈 때문만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죠? 미워하며 대들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훌쩍했다. 보이죠?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천덕꾸리가 된 거야. 자책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 자기가 잘못했다고도 생각하는 거지. 이게 부모의 마음. 이해갔나? 그럼 잠깐 봐봐.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 됐죠? 내가 훈이 생각하는 마음. 근데 훈이는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잖아. 됐지? 그래 가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해갔나? 그러니까 내리사랑은 위에서 아래를 사랑하는 건 있는 거야. 근데 아래에서 윗사랑을 생각하는 건 적다는 뜻이야. 이해갔나? 그런 속담과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지. 됐지? 그러니까 인물의 갈등이나 세대 간의 극복이 안 되는 건 좀 보이죠? 세대 간의 갈등. 근데 어.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어. 간접적에서 직접적으로 바뀌는 어떤 거? 노골. 아,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미움에 대들었다가 바로 요 말인 거야. 요 말을 서술자가 풀어준 거니까 요 심리는 간접적인 거야. 왜냐하면 대화니까. 됐나? 다만, 잘 봐봐. 다만 돈 때문이 아니다 그 말하고 싶은 건 이 내용 자체가 노골적이라는 거야. 대놓고 돌려 표현하지 않아. 다른 말로 한다면 원래 돌려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완곡어법이거든. 그러니까 완곡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이해갔니? 대놓고 말해. 이해갔니? 예. 왜 이런 거 있잖아. 야 나랑 오늘 밥 먹으러 같이 갈래? 아, 나 오늘 좀 속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너 나 싫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거. 됐습니까? 뭐가? 요 말.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자,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예. 어머니는 곁에서 내 늙음아 이렇게 천덕꾸러기 될 줄은 몰랐다면서 훌쩍였다. 됐죠? 예. 됐나요? 미안한 거지. 요때 내가 누구야? 나 엄마 자신. 이해가 자책인 거야. 이해갔나요? 예. 할머니가 뭐 이 훈이한테 자기 뭐 무엇이라고 해서 뭐 했어? 그런 말 한 것도 아니 되는지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지 꼭대기고. 그지? 어휴. 고모가 영영 할머니 떠맡게 될까봐 겁나서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대놓고 표현한 거지. 자, 훈이는 해외 취업을 포기하였고 나는 친구 남편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Y건설의 측량 기사 보조자를 알아봐서 훈이를 취직시킨다. 대체 다 옛날에 연줄. 이해갔나요? 연줄로 막 다 뒤로 들어간 거지. 나는 훈이에게 미군 작업복과 워커를 사주면 워커가 이제 나오는 거지. 미군 작업복과 워커를 사주면서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 자리도 발령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 이거 시대적 상황을 암시해주는 거야.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으로 훈이를 떠나보냈다. 6개월이 지나도 훈이에게 편지 한 통이 없자 나는 훈이를 만나기 위해 건설 현장으로 찾아간다. 됐지? 건설 현장으로. 험한 산길을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자신이 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버스를 탄 까닭이 Y건설 사장에게 알려줘서 훈이가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다 누구 생각만 있는 거야? 다 훈이 생각만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나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지. 자, 넘어갑시다. 이제나 저제나 훈이를 실은 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전연 단어를 훈이 같지 않은 젊은이가 6개월 지났잖아. 나에게 고무하면서 다가왔다. 물결 쳐봐. 전연 훈이 같지 않은 젊은이. 몇 개월 동안 있었다고요? 앞에 보니까 6개월이 지나도 훈이한테 편지 한 통이 없었어. 됐나? 6개월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으로 발령이 난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훈이한테 편지 한 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6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소식도 오기도 와야 되겠고 중간에 자신의 안부도 전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없었던 거잖아. 이해가 안 나? 그래서 단절감을 느꼈던 거지. 그래서 이거는 공간적 거리와 심적 거리가 동시에 느껴질 거란 말이지. 이해갔지? 자, 그래서 갔더니 전혀 훈이 같지 않다. 밑줄 칠게요. 어떤 걸 나타낼까? 6개월 동안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이야. 이해갔나요? 그래서 삶의 현장이 고달픔을 암시한다. 삶의 현장이 고달픔을 암시한다. 삶의 현장이 고달픔을 암시한다. 젊은이가 나에게 고무하면서 다가왔다.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머리와 눈썹이 뽀얗게 보일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못 알아봤던 것이다. 보이죠? 여기. 살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면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표시.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써놓고요. 열악한 근무 환경. 열악한 근무 환경. 제자한 놈이 반석고 다니다가 성적이 팍 올라가서 시립대 토목공학과를 갔단 말이야. 됐니? 그러고 한 5년 정도 일하고 때려치고 나왔어요. 미래가 안 보인다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희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근무하면 5년, 10년 일했잖아. 걔가 토목공학과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10년 했는데 일하고 나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 맨날 요것만 흔들고 있더랴. 고속도로 가면 그 공사잖아. 그 빨간 봉 들고 차 이렇게 가게. 이거를 9시부터 서갖고 5시까지 한다고 생각해봐. 뭐 배우는 거지? 뭐 이 생각이 들다는 거지. 그러고서 그게 한 2, 3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뭐 물건 나르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막하다는 거야. 이해가 안 나? 근데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뭐 이런 좀 어떤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대학을 가다 보니까 문제도 되겠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밀어 넣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는데 또 아이들도 문제지.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 또 무시를 해요. 아 나도 알아 막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의 갈등을 조절한다는 게 참 많이 힘든 거기는 해요. 그지? 그러니까 이 아이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그지? 자, 그다음 갑시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 읽으면서 삶을 좀 배워봐. 오케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이제 얘기를 하면 좀 조곤조곤 잘 들어보고, 알았니? 자, 나는 훈훈을 확인하자. 아, 반가워. 연락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떤 것도 있어. 노여움. 이 노여움은 뭐에 대한 노여움이야? 그렇지, 세상에 대한 노여움일 수도 있고, 그지? 연락 안 한 것에 대한 왜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어떤 간접적인 원망일 수도 있고, 그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노여움일 수도 있고, 여러 생각이 막 뒤죽박죽 하는 거야. 됐죠? 예. 여기다 별표 쳐놓고 올해 수능 나왔던 작품이 있어, 현대시. 그게 요런 걸 나타내. 이해가 안 돼? 어떤 하나의 상황이 하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감정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그렇게 문학 감상을 안 하니까 평가원에서 그걸 출제를 한 거지. 그지? 요런 것도 있다. 이렇게 좀 봐라. 격정 중요한 단어죠? 됐죠? 격정. 격한 감정이야. 목이 베었다. 망할 녀석. 이렇게 잘 있으면서. 어쩌면 엽서 한 장이 없니? 됐나요? 훈이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서서 개울로 갔다. 이렇게 잘 있으면서는 뭐야? 살아있는 거지, 그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소식도 안 주니까 뭐 원방인 거야. 세수라곤 꽁무니에서 꾀지적한 수건을 떼다가 얼굴을 푹푹 문질렀다. 수건에서 너무 역한 신데가 나서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훈이가 뜻을 모르 웃음을 희미하게 웃었다. 됐죠? 이제야 제 살갗을 드러낸 얼굴은 됐죠? 이제야 제 살갗을 드러냈다. 어떻게 됐어? 얼굴이 흙먼지로 막 있었던 거야. 얼굴은 옹기 그릇처럼 암갈색의 광택이 났고 드러난 이빨만이 징그럽도록 선명하게 휘었다. 됐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얼굴이 탄 거야, 햇빛에. 이해 갔나요? 어디로 좀 가자꾸나. 주임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데 당연히 회사 시간이니까 편하게 움직일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퇴근 시간 안 됐니? 7시가 넘었는데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노동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이해 갔지? 하나하나가 디테일이 살아있어. 박완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막 쓰는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지? 밤들이 또 있단 말이야. 예전에는 그냥 야근도 밥 먹듯이 했어요. 야근 돈 줘, 수당? 그것도 안 주고. 됐나요? 야근 수당 달라고 너 나가 일할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밤에도 측량을 다녀? 아이 밤일은 측량이 아니라 제도야. 그러고는 터벅터벅 사무실로 들어갔다. 보이죠? 됐나요? 터벅터벅은 어떤 느낌이겠어? 굉장히 뭐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익숙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참 만에 나오더니 말없이 앞장을 섰다. 표시. 생각해. 너 왜 말이 없었을까? 짐작하죠? 분명 일 있잖아. 그지? 공무원 찾았으면 잠깐 밥 먹으러 가든 뭘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무실 가서 보고했겠지. 그럼 좋은 말 들었겠니? 아니겠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좋은 말을 그래 공무원 와서 가서 먹고 와 이렇게 했겠어? 아니지. 그지? 야 너 할 일 많은데 막 빨리 처먹고 오든지 했마. 너 안 할 거면 다른 애들 지켜야 되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짐작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밑에 가볼게. 저녁을 어디서 먹는다지? 내 하숙집에 가서 닭이나 한 마리 잡아날래 먹으면 안 될까?
진부까지 나가서 먹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얘기해. 왜냐면 내가 찾아왔는데 자식 집도 한번 보고 싶고 어떻게 사나도 알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진부까지 나가서 먹지 뭐. 진부에 특별히 음식 잘하는 집이라도 있니? 아니요. 그냥 진부까지 나가보고 파서. 됐나? 여기까지 나가보고 파서. 여태까지 여기 나가보지도 못한 거야. 계속 일만 한 거지. 할 수 없이 다시 진부로 나왔다. 되니? 손바닥만한 진부의 야경에 훈이가 사원 휘양이 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다는 거 가로 묶을게요. 사원 휘양이 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다. 됐니? 이런 경험을 자주 못한 거야. 너는 이까지 때도 자주 나와보지 못한 게로구나. 낮에 보니 너희 회사 사람들은 널려있던데? 근데 넌 이런 데 못 나와?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이 아니야. 관리직이나 그 밖에도 빈들될 수 있는 직종이야. 이해갔지? 그래서 오른쪽이고 잘 보셔야 돼. 1970년대 급격한 경제발달 과정에 성과를 거두기 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 기업이 성과만을 중시하여 노동자의 처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뜻인 겁니다. 이해가나? 요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지. 됐죠? 네.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까지 공사판에 놓. 됐죠? 네, 그까지 공사판에 놓여. 됐죠? 그까지고 표시가 됐죠? 없으면 있는 거죠. 네, 그까지 종사판에 두여. 엿을 갑자기 씹어뱉듯이 말했다. 이해 갔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도 뭐 자조 섞인, 괜히 조롱 섞인 그런 표현인 거야. 그러고 말없이 불고기집으로 들어갔다. 표시할게요. 공간이동. 공간이동. 한증막처럼 후텁지근한 속 여기저기서 지글대는 고기 냄새에 나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러나 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댔다.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에? 옛날에는 막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우리 70년대면.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 80년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집이 너무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돈이 있으시니까 집이 너무 더워 방이 요만했어. 요만했는데 아버지가 덥다고 하니까 또 자식 생각한다고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걸면 얼음 있죠, 얼음. 7, 8만 원, 반만 원 얼음이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방에다가 얼음을 넣잖아. 그럼 방이 시원해져요. 그럼 붙어갖고 몇 시간 이렇게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시대란 말이야. 선풍기 틀어놓고 그다음 뭐 수박 먹고 요게 전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들어가면 엄청 답답하겠지. 더군다나 이제 공사 인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나 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댔다. 됐죠? 대조야.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었던 가로 묶어.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었던 훈이로만 알고 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런 왕성한 시국을 지켜보았다. 됐죠? 그러니까 그전과는 달라진 거야. 이해갔나? 그런 모습이 나온 거지. 여기 보시면 돼. 산업 현장에서 변해버린 훈이 비참함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요런 작품 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기영도의 안개. 기영도의 안개라고 쓰시면 돼요. 기영도의 안개. 안개의 나라가 아니라 안개라고 쓰세요.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네. 하숙집 식사가 안 좋은가 보지. 하숙집에선 잠만 자고 식사는 회사 식당에서 하는 걸? 그래? 그럼 식사는 거저겠네. 됐지? 옛날에 대기업이나 회사 다니는 거에 로망들이 막 있어. 알겠지? 그럼 거저겠네? 거저가 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제해. 봉급을 얼마나 받는데 실상은 가장 궁금해하던 건 이제야 자연스럽게 물었다. 거진 한 3만 원 되지? 식비 빼고 하숙비 주고 나면 몇 천 원 떨어질까 말까야? 표시하면 되겠다. 됐나요? 이게 그때 노동자들의 현실이야. 3만 원 받았는데 몇 천 원 떨어질까 말까네. 가끔 소주 파티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재미도 없이 정말 못 참아내겠는 걸 뭐 집에다 돈 붙여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것만도 내 딴엔 큰 안간힘이라고. 됐죠? 그래 회사 식당 식사가 먹을만하니? 기똥차지 기똥차. 그거 얻어먹고 폴대 메고 하루 몇십 년씩 산골 누비는 나도 기똥차고 이거 반어법입니다. 됐나요? 절대 기똥찰 수가 없을 거야. 음식도 좋지 않을 거고요. 말 안 해도 그 지출줄을 모르는 식욕과 개걸스러운 먹음새만 봐도 알만했다. 짐작한 거죠. 하여튼 자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하다고 비판적 태도죠. 아침 7시부터 폴대 메고 헤맬 때 안 헤맬 때 다 헤매다가 기린맥진 돌아온 놈에게 그 지독한 저녁을 먹이곤 또 밤일을 시켜가면서도 주임에 과장에 소장이 번갈아가며 연방 공가를 친다고. 뭐 우리 공구에 공사 진척이 제일 늦는다나?
하루 공사가 늦으면 어느 만큼 회사에 손해가 끼친다는 기맥힌 계산을 그분들한테 들으면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은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길을 못 펴게 되니 더러워.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야근을 시키는 게 야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어디가 더 하자 이게 아니라 야 너희들 지금 일을 군뱅이처럼 못했으니까 뒤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니? 안 그러면 월급 다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지. 그 이면에 아까 말했듯이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엄청난 양의 불고기를 먹어치운 훈이는 커피도 먹고 싶다고 다방을 가자고 했다. 다방에는 Y건설 패거리가 텔레비전을 둘러싼 앞자리에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보이죠? 됐나요? 뭐가 보여요? 대조적인 모습. 얘네들 아까 저녁 먹고 또 일해야 됐잖아. 근데 이 새끼들 뭐하고 있어? 텔레비전에 모여갖고 잡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애는 편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는 안 편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훈이도 그중 몇 관 인사를 나누었으나 가서 끼진 않았다. 잔뜩 찡그리고 커피를 훌쩍 들이키더니 오나가나 처치를 꼴 보기 싫어. 기분 잡힌다고 빨리 가자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나타난 거죠. 됐죠? 단절감과 거리감. 중간중간 체크되지? 됐나요? 자, 그 다음 훈이 하숙방은 협소하고 더러웠다. 자, 학숙방의 온건의 공간이동 표시하시고요. 벗어만 놓고 빨자로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걸레뭉치처럼 쌓여가지고 시척지근하고도 고릿한 야릇한 악취를 풍겼다. 일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지치니까. 된 요 모습이랑 연결해주면 이렇게. 여기서 요렇게. 됐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면 될 거야. 자기 관리할 시간도 없어. 세탁할 시간도 없어. 그러나 워커를 벗어던진, 보였어요? 워커를 벗어던진 훈이의 발에서 풍긴 악취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체 지금 잘 봐봐. 이 워커라는 것은 그만큼 훈이는 뭐하고 있는 거야? 옥죄고 있었던 거야. 이해갔나? 이게 바로 훈이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인 거야. 이해갔니? 훈이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 사람이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되지만도 못한 것 같았다. 좀 씻고 자렴. 그러나 씻기는커녕 옷도 안 벗은 채 아무렇게나 쓰러지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다. 됐나요? 그래서 힘든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요. 워커와 카메라는 대조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너희는 되게 좋은 거야. 나중에 외딴방이라는 소설을 또 읽잖아. 요 시대랑 똑같거든요. 얘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되게 친한 누나가 있어. 근데 언니가 밖에서 나를 문을 잠궈달라고 그래. 잠그거든요. 그리고 그 언니가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언니도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남자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낸 소설이 바로 외딴방이에요.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런 걸 또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겠지? 이해도가 좀 높아질 거야. 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자. 시간 없으니까 뭐 그런 내용은 나중에 좀 이해를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은 나 누울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방을 대강 치워야 했다. 썩은 내 나는 옷가지 사이에 소주병, 고등어, 통조림, 먹다 남은 것, 그 다음 깡 종류의 과자 부스러기, 뭐 새우깡 같은 거 있지.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술 먹을 때도 어때? 안주도 병변치 않다라는 얘기겠죠. 자, 활자로 된 거라고는 흔한 주간지 하나 없는. 그러니까 활자로 된 것도 없어. 그러니까 글을 읽을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생활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황폐한 방구석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암담했다. 보여? 황폐한 방구석이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때 황폐한 내부라는 건 이 녀석의 삶의 모습이고 그 삶의 모습이 이 황폐한 방구석으로 구체화된 거야. 이해갔나? 그래서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킨 거. 방구석이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다. 삶의 내면이겠죠? 자, 그 다음 절정 다음에 이제 끝이 좀 이제 거의 다 왔네. 더위와 악취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한 잠도 못 잔 나는 주인 여자가 일어난 기척을 듣고 따라 일어나 그동안 신세가 많았다고 치하도 하고 자기소개됐다. 됐나요? 요게 이제 옛날에 자식 맡긴 것에 대한 예의야, 예의. 이해갔나요? 예의란 말이야. 주인 여자는 시골 여자답지 않게 냉담하고 도도하게 바로 묶을게요. 원래 시골 사람들은 정이 넘쳐야 돼. 근데 시골 여자답지 않아. 냉담하고 도도해. 그 이유는 뭐야? 변해버린 현실을 암시하는 거야. 됐죠? 시골도 이미 뭐가 되니까 산업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해갔니? 시골도 산업화가 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야. 이해갔지? 그 다음 공사판 근처에 있는 거니까 더 하겠지. 그지? 거기는 사람들이 좀 안주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이례적인 삶이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변할 겁니다. 자,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건 겸사의 말이 아닌 돈 받고 하숙치는 관계일 뿐 신세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는 망투였다. 이해갔니? 나는 더욱 훈이가 안쓰러워지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됐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 때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기 알바를 하잖아? 그러면 부모님이 그 알바 사장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어. 예, 우리 아이처럼 변변치 않은데도 우리 아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그럼 이제 그쪽 사람들도 아니에요. 뭐 아이들이 잘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덕담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요즘은 그런 거 없지 뭐. 이해갔니? 뭐 알바하는데 부모님이 찾아가서 뭐 감사하다는 말이나 잘 받아라 뭐 이런 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버린 거야. 됐죠? 요 지역 안에서는 공사판이 된 거니까 또 밑에 이제 나올 거야. 하나 더. 자, 그 다음 봅시다. 나는 더욱 훈이가 안쓰러워지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우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울로 날랐다. 비누가 없어 한길가 잡상을 갔더니 생선 업체의 제품이 생선 비린내 역한 비누가 한 장 요거 표시. 지금의 가격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원씩이나 있다라는 얘기는 비쌌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생소한 업체의 제품이니까 보잘것없는 제품일 거고요. 근데 그것이 비싸다는 얘기는 뭐야? 요거지. 공사를 틈타서 폭리를 취한 인근 상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모인 사람들도 장사꾼들밖에 없었겠죠. 비누를 사가지고 와서 나는 선뜻 빨랫거리를 물에 담그질 못했다. 훈이가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다고 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젖은 빨래를 곤란할 것 같아서였다. 그러니까 빨래를 잠깐 안 한 건 뭐야? 훈이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훈이가 나를 따라가겠지. 왜? 여기다 집어넣은 게 나였잖아. 얘는 오기 싫어했던 거. 이해 갔나? 6개월만 가서 버텨봐. 그럼 괜찮을 거니까. 그러면 힘들잖아. 야, 나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분명히 따라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실상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이대로 나만 떠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상황을 보니까. 어느 틈에 칫솔을 본 훈이가 내 곁에 와 서 있었다. 고모, 왜 그러고 있어? 빨래가 너무 많아 질린 게지? 대강 떼꿀만 빼. 얘야, 이놈의 고장 참 고약하더라. 글쎄 이 거지 같은 빨래비누가 100원이란다. 고모도 소주값이 얼마인지 알면 더 놀랄걸? 녀석도 제가 언제 좀 모주꾼이라고 술 얘기하니까. 근데 산골인심이 어째 이 모양이냐? 이거 나오죠. 표시하면 될 거야. 관광군 때문일 거야. 산업화 근대화가 이루어질 때 같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상업화 지구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여기가 오대산 월정사 입구거든. 우리가 뚫는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이곳에 생길 테고 돈밭들이 들을 대로 들어서 서울동 돈 긁어먹으려고 눈에 핏발이 섰다니까. 글쎄 이 옥수수 고장에서 여직고 옥수수 한 자를 못 얻어먹었다 봤단 말이야. 말하면 다 했지 뭐. 돈 주고 사 먹으려면 먹어야 받겠지만 나도 오기가 있다고 안 사 먹어. 아이고. 이거 꺼져버렸네. 여기 미안. 안 사 먹어. 고모, 나 오늘 농땡이 부리고 말 테니까 월정사 구경시켜 줄래? 주임은 고모 온 거 아니까 한번 사바사바 해볼게. 그러면 꽁무니에 찼던 수건까지 내면서 쭉 하고선 간 거야. 자, 이내 옥수수밭에 가려서 모습이 안 보였다. 참 옥수수도 많은 공장이었다. 그러나 훈이가 그거 다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삶의 모습은 어쨌든 고단한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3번 월정사, 그다음 옥수수 이런 것들이 요 인물의 삶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 고조시켜주는 거야. 자, 부와 단어 중요한 거예요. 부글부글 음성 상징 같은 거 알아주시고. 예전에 지족고에서 교과서 처음 바뀌었을 때 어휘 문제로 요 부글부글 같은 음성 상징어 있죠? 그 뜻풀이 제대로 했나? 요거 문제 낸 적이 있었어. 알겠니까? 그런 것까지 좀 기억을 해놔. 부글부글 치솟는 걸 느꼈다. 자, 나는 개울물을 돌돌 말고 빨래를 담갔다. 빨래를 하면서 보니 내복과 이불 후청에 이까지 들끓고 있어. 이. 됐죠? 위생도 열악한 거지. 네, 위생 열악한 거. 80년대 초까지 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알겠니? 네,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앞에 사람 머리 빗어가지고 이 잡는 시간이 있었어. 이해 갔나요? 80년 초야 초. 그 시간 진짜 있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경험을 했으니까. 참빗 갖고 오라고 그래서. 또 안 갖고 오면 혼나요. 이해 갔니? 그 다음에 손톱 검사하고. 그러니까 많이 상관 아닌데 우리가 좀 발전이 빨라서 그래. 알겠지? 뭐 나이 계산하지만 죽여버릴 거야. 됐나요? 나도 이렇게 많이 늙은 건 아니야. 장담 봅시다. 이까지 들끓고 있었다. 세상에 요즘은 아무리 구덩이 밑살같이 사는 집구석이라고 서니 일은 없이 살건만 이게 웬일일까? 됐지? 7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났어? 변소 개량 사업, 농촌 같은 데는 지붕 개량 사업 이런 게 막 일어나면서 보조금을 막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가집 같은 거 슬라이트 지붕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이해가니 요런 시대였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바뀌었다. 얘가 사는 곳은 아직까지 이가 들고 있는 거지. 그지? 자, 나는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악으로 버틴 훈이를 뜯어먹는 이를 지겹게 눌러 죽이다 못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농땡이 잘 안되겠는데 고모 왔죠. 됐나? 근데 허락 안 해준 거야. 풀이 죽어 돌아온 훈이의 말이었다. 그깟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성할 때까지 일찍언니 집어치우는 게 낫겠다. 그건 싫어. 왜 싫어? 훈이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으므로 아까 간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다른 거야.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라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는 걸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어. 요건 중요한 거야. 표시해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건 이제 뭐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이해갔지? 이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진짜 일어난다. 이해갔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뭐라고 할까나? 이상이다? 이해갔니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됐니? 네, 생각이 틀렸다.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나는 훈이의 말에 무성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물결 한번 쳐볼까요?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길 바라는 거. 기성세대의 삶이 됐죠? 그 밑에 세대에 억지로 강요됐었던 거야 이게. 이해갔나요? 부모님의 생각이 자식들한테 강요가 되었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하지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파국이라는 게 내 삶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건 아니야. 다만 기성세대의 생각처럼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는 확인시켜주고 싶기는 해. 이해갔나?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죠. 나도 어느 만큼 그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래 참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잘 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 말고 나는 벼랑간 잘 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했다.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진 마. Y로 쓰고 요건 이제 저기 뭐지? 그 뇌물 같은 거 주는 거. 이해갔지? Y로 쓰고 빌붙고 하느라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 와보니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하다. 표시하면 되겠다. 훈이가 육체노동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임시직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 이것도 반어야. 훌륭한 게 아니지, 그지? 예. 노동력 착취하는 거지. 됐어요? 예. 야, 우리가 이 짓을 언제 또 했니? 80년대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어디?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한테 이 짓을 그대로 했잖아. 이해가 안 나? 어떤 협박이 가장 많았다고? 어떤 협박이? 너 비자 날짜 끝났지? 예, 너 쫓겨난다? 예, 월급 이만큼만 받을래? 아니면서 버틸래?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반씩 막 휘려친다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뭐 많았다고 그래요. 예. 자, 그 다음 보자.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나만 떠나는 거네. 진구까지 나가는 완행패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나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하겠느냐. 너는 이런 국토건설 여기서 약간은 자부심을 주려고 한 거야. 위로하는 말하기지. 이바지하고 있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했다.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나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다. 보여? 우리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는데 이해갔나? 계층 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반대적으로 나타난 거지. 됐나? 훈이도 한복 참여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의 쾌속을 표시. 쾌속. 그래서 이건 서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개발이고 발전인 거야. 됐죠? 즐기겠지.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됐죠? 요 녀석. 웃기네라고 그랬잖아. 건설사업 이바지에 웃기네 생각한 거지. 이 생각을 갖고 쟤도 웃기네라고 했겠지?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해갔나요?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삶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아. 우리한테 그런 삶을 강요하지 마. 난 이걸 좀 보여줄게. 이걸 느끼고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훈이를 통해서 나도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소설 좀 어려워요. 오케이? 내용 자체가 조금씩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디테일하게 봐줘야 될 때가 좀 있어. 자, 그다음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했으나 훈이는 시골버스가 떠나기까지 그 지루한 동안을 거의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한 곳에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보았다. 논의 변은 비단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동그라미 옥선 비로드처럼 부드럽다. 동그라미 기상 운동정했다. 동그라미 오대산에 흘리는 맑은 물. 동그라미 아름다운 구정. 동그라미. 됐죠? 그럼 봐봐. 화자의 처지나 심정은 되게 부정적이잖아. 그런데 자연의 모습은 어때? 아름답지? 그래서 대조를 통한 비극성 강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나? 조응이란 말 쓰시면 안 돼요. 조응은 조화로울 때 쓰는 거야. 내가 부정적이잖아? 그럼 자연의 배경도 어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이럴 때가 조응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대조를 통해 비극성 강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돼? 됐지? 오케이. 이 땅 어디 메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서리법이겠지.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훈이가 젖먹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온 땅이 불모하에 사람들이 삶의 뿌리를 손그리째 뽑아 던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 돼지게 나의 목적이었던 거야. 됐나?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자유했다. 됐죠? 수 인정한 거예요. 아까 선우의 불꽃 보여줬죠? 노인이 요 손주만큼은 살기를 바라고 키웠잖아. 근데 손주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신 죽어. 마지막 장면에. 그 장면을 손주가 목격을 해요. 됐나? 그러면서 아 나도 삶을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얘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노인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아 실제는 그렇게 저항하는 삶이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들이 왜 희생을 했는데 됐니? 자신들의 희생이 자식들한테는 삶의 평온함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희생을 하는 거야. 그게 예전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었었잖아. 이해갔니? 내 자식이 내가 살아서 얘를 돌보지는 못하지만 이 아이가 살아나갈 세상은 일제의 감정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 그래서 희생을 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깨닫기까지가 많이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이제 여성이란 어떤 삶의 모습으로서는 사회를 바꾸기가 더 힘든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해간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적대적으로 뭐 좀가 저항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겨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너희한테 그런 화두를 던지는 소설일 수도 있을 거야. 자,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 졸로 한숨을 쉬었다. 됐나요? 자신의 선택과 가치관을 강요한 일에 대한 반성인 거야.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뭐야? 훌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방황이겠지. 됐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삶의 정초를 똑같이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됐니? 그래서 역으로 본다면 훈이는 어때? 그렇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찾았죠. 됐니? 근데 나는 내가 확신을 갖고 믿어왔던 삶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깨져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네. 대충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소설을 우리가 좀 읽다 보면 어느 정도는 자신의 삶의 반성과 성찰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메라 워컨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집에서 이제